우리는 나이를 숫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나이는 다리에 있습니다. 사람은 걷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피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그게 바로 노화의 시작이에요. 그 순간 다리는 조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병원 왔어요. 허벅지 근육이 빠졌는지 자꾸 휘청거려요. 하지만 이미 다리는 많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신호를 다시 듣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리는 왜 가장 먼저 늙을까? 사람의 몸에서 가장 많은 근육이 모여 있는 곳이 하체입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그리고 골반 주변까지. 이 부위들은 단순히 걷는 데 필요한 구조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 폐, 그리고 뇌를 도와주는 순환 엔진이에요. 혈액은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순환이 어려워집니다. 심장의 펌프력만으로는 부족해지고 다리 근육이 수축하며 피를 밀어 올려야 하는데 근육이 줄면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약해지는 건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체계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리 혈류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피가 고이고 발이 붓거나 차가워지고 심하면 혈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정맥순환 저하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는 결국 심장을 외롭게 만든다. 두 번째 이야기, 다리 근육이 줄면 일어나는 일들. 근육은 단순히 모양을 만드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큰 기관이에요. 즉, 다리 근육이 줄면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함께 따라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의 환자 중 하체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리 근육이 줄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지는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 이후엔 움직임이 더 줄고 근육은 더 빠르게 소실되고 결국 침대 생활로 이어지죠. 그 악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다리의 약화입니다. 그래서 노화는 얼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허벅지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단 몇 달만 해도 계단 오르내리는 힘이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체 기능의 퇴화예요. 세 번째 이야기,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 다리 건강이 나빠질 때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보다 저녁에 다리가 무겁다. 잠잘 때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 평지를 걸을 때 발끝이 자꾸 걸린다. 다리를 꼬고 앉는 시간이 많다. 다리를 뻗으면 허벅지가 떨린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하체는 이미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하체의 근육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감각 회로가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뇌는 다리를 통해 공간을 인식합니다. 걷는 동안 균형 감각, 근육의 위치 감각, 이 모든 정보가 뇌의 전두엽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리의 움직임이 줄면 뇌의 자극도 줄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 운동으로 걷기와 계단 오르기가 가장 많이 권장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리를 움직이면 뇌가 깨어납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멈추면 뇌도 천천히 잠들기 시작하죠. 네 번째 이야기, 근육은 쓰면 살아난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거슬러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70세 이후라도 꾸준히 움직이면 단 2개월만 해도 근육량이 회복됩니다. 심지어 80대 노인도 걷기와 간단한 체중 운동만으로 근육 섬유의 재생이 확인됐습니다. 즉,
다리는 회복이 불가능한 기관이 아니라 반응이 느린 기관일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반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젠 늦었어. 그 한마디가 다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 제자리 발 움직임, 가벼운 까치발 들기, 이 모든 것이 다리의 재활 시작점입니다. 제가 만난 75세의 한 남성은 허벅지 근육이 거의 사라져 혼자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제자리 걷기를 3개월 이어가자 다시 시장을 혼자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걸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체 근육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뇌와 대화하며 면역 체계까지 지탱합니다. 즉, 다리가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산다.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 오키나와 주민들의 공통점 중 하나도 매일 5,000걸음 이상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운동기구도 보조기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걷습니다. 그리고 그 걷기가 근육, 뼈, 심장, 그리고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늙지 않는 다리를 위한 약속.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화를 되돌리는 사람은 본인뿐입니다. 약보다 수술보다 매일의 움직임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기억이 저장된 곳입니다. 그 다리가 멈추는 순간 삶의 속도도 멈춥니다. 그러니 오늘 약속하세요. 하루 5번 다리를 움직이겠다. 앉았다 일어서기, 제자리 걷기, 까치발 들기,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움직이면 다리는 다시 반응합니다. 근육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하고 싶은데 무릎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 아픔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망가지는 게 무릎입니다. 무릎은 써야 사는 관절이에요. 다만 제대로 써야 합니다. 무작정 걷기보다 무릎을 아프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빠르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일터로 향하거나 집안의 할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해는 어느새 저물어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몸의 하체는 단 한 번도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다리가 붓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체 근육이 깨어날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근육은 시간표를 좋아합니다. 언제쯤 움직일지, 얼마나 쓸지를 예상할 수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리를 늙지 않게 지켜주는 하루 루틴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운동법이 아닙니다. 조금만 다리를 기억하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침 루틴 기상 후 3분이 하루를 바꾼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일으키기 전에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다리를 깨우고 나서 하루를 시작한다. 밤새 움직이지 않던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갑자기 움직이면 무릎과 허리, 종아리에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침대 위에서 다리를 3분만 움직이세요. 1. 양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며 발끝을 펴기 10회. 2.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흔들기 10회. 3. 발목을 원을 그리며 돌리기 10회. 이 3가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혈액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순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느껴보세요. 오늘도 걷는다는 감각을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요. 오전 루틴 앉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늘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 있는 건 다리에겐 정지 명령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앉는 시간 30분당 1분은 일어서기를 실천해 보세요. 전화 통화를 설 때 하거나 물 마시러 갈 때 일부러 멀리 돌아가세요. 이 사소한 움직임이 다리 혈류 속도를 2배로 높이고 하루 피로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노화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앉은 자세를 1시간 줄인 사람들의 하지 부종이 단 2주 만에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운동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순간적인 행동이에요. 점심 루틴 식사 후 10분, 당신의 다리를 되살립니다.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올 때 대부분은 자리에 앉아서 쉬죠. 하지만 그 시간은 다리 근육에게는 혈류 정체 구간입니다.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무실 복도, 집 주변, 아파트 현관 앞이라도 괜찮아요. 이때의 걷기는 소화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식사 직후 걷기는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으로 바로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 덕분에 식후 졸음이 줄고 몸의 순환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리의 피로는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타이밍을 놓쳐서 생깁니다. 식후 10분의 걸음, 그 타이밍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오후 루틴 다리 붓기, 의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면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또는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들이 그렇죠. 이때는 의자에서 하는 붓기 해소 루틴을 추천합니다. 이 의자에 앉은 채 발끝을 위로 들어 올리며 종아리를 당기세요. 이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며 까치발 자극을 주세요. 삼다리를 살짝 뻗고 허벅지 근육에 힘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1분씩만 반복해도 종아리 순환이 활발해지고 저림이나 부종이 완화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혈관이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저녁 루틴 하루의 다리를 정리하는 시간, 퇴근하거나 집안일이 끝나면 대부분은 그대로 소파에 누워버리죠. 하지만 그 순간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부종은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다리 세탁이 필요합니다. 물과 움직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에요. 따뜻한 물에 15분 발을 담그세요.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온도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부드럽게 돌아가게 합니다. 발을 꺼낸 뒤에는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으며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세요. 마사지는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피가 올라간다는 느낌만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벽에 기대어 5분만 올려두세요. 이 자세 하나로 하루의 순환이 정리됩니다. 아침 3분, 점심 10분, 저녁 15분. 그 짧은 루틴이 당신의 다리를 다시 젊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노화를 부르는 나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람의 다리는 하루에 수천 번의 선택을 합니다. 앉을까, 일어설까, 걸을까, 기다릴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근육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안 해서 다리가 약해졌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운동보다 더 무서운 건 나쁜 습관입니다. 조금씩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 조용히 근육을 닳게 만들죠. 오늘은 그 5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면 다리가 다시 젊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쁜 습관, 오래 앉아있는 삶.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의자는 편하지만 근육에게는 족쇄입니다. 앉는 순간 허벅지 근육은 일을 멈추고 혈액순환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은 기억상실 상태에 빠집니다. 이걸 우리는 근육 비활성화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오랜 시간 자극을 받지 못하면 신경이 그 근육을 잊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무릎이 휘청거리는 겁니다.
이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앉은 지 30분이 되면 일어나서 1분만 움직이는 것. 그 1분이 다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기억 복구 시간이에요. 의자 위에서 일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 종일 거기 묶여 있는 건 근육에게는 퇴직 선언과 같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 다리 꼬기. 많은 분들이 자세가 편해서 다리를 꼬죠. 하지만 그 순간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기울어진 하중이 무릎을 비틀고 허벅지의 혈관을 압박하죠. 의학적으로는 편측 부하라고 합니다. 한쪽 다리에 체중이 반복적으로 몰리면 근육의 길이가 달라지고 한쪽은 단단해지고 다른 한쪽은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골반 틀어짐, 허리 통증, 그리고 보행 시의 균형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럼 다리 꼬는 습관을 어떻게 고치죠? 단순합니다. 양발을 바닥에 붙이고 무릎 각도를 90도로 유지하세요.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고르게 사용되고 척추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의자에서 다리 꼬기를 멈추는 순간 다리는 비로소 제 위치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 체중을 한쪽 다리에만 싣기. 버스 정류장, 마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 편함이 무릎 관절에는 독이 됩니다. 체중이 편향되면 한쪽 무릎 연골이 지속적으로 눌리게 되고 그 압력이 반복되면 연골 세포가 손상됩니다. 또 몸의 중심이 기울면 허벅지 바깥 근육은 긴장하고 안쪽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X자, 다리 나오자 다리의 시작이에요. 몸은 늘 균형을 원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는 건 단순한 자세 교정이 아니라 근육과 관절의 평화 유지 협약이에요. 이건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오늘 설거지할 때 양발의 체중을 똑같이 나눠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게 다리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 운동 후 스트레칭을 생략하는 것. 운동했으니까 다리엔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 후 관리입니다. 근육은 사용 후에 수축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죠. 스트레칭은 단순한 마무리 동작이 아니라 근육의 회복을 돕는 의학적 과정이에요. 운동 후 5분 종아리를 벽에 대고 살짝 밀어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허벅지 뒤쪽 근육이 당기는 걸 느끼면 됩니다. 그 짧은 5분이 다음날의 통증과 부종을 막아줍니다. 근육은 움직인 만큼 풀어줘야 합니다. 그게 회복의 법칙이에요. 다섯 번째 나쁜 습관, 수분 부족. 놀랍게도 다리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혈액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순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국 발끝까지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죠. 또한 근육의 70%는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의 탄성이 떨어지고 피로 물질이 쉽게 쌓입니다. 그래서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는 것이 다리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나는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데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습니다. 물 한 잔은 약이지만 커피 3잔은 다리를 마르게 하는 독이에요. 물을 마신다는 건 근육을 적셔주는 일이자 순환의 기름칠을 하는 것입니다. 보너스 습관, 다리와 마음을 동시에 쉬게 하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굳어갑니다. 걷는 동안 뇌는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이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걷는 사람은 단순히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쉬게 하는 시간은 사실 몸의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산책길을 걸으며 발끝이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그게 바로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나이가 들면 얼굴의 주름보다 다리의 힘이 먼저 사람을 바꿉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세상과의 연결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립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움직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체 근육은 회복이 가장 빠른 조직입니다. 단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단 1개월이면 계단이 가벼워지고 3개월이면 체력이 달라집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당신의 다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뛰던 속도, 계단을 오르던 힘, 가족과 산책하던 그 발걸음의 리듬까지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오늘 그 기억을 깨우세요. 움직이는 순간 몸은 다시 당신 편이 됩니다.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리를 믿어주면 다리는 다시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